정부가 전세대출 잔액 기준이 200조를 돌파하면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12월에 전세대출 DSR 시행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요. 자꾸 예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걸 어떻게 해서든 정책대출, 국민 세금 끌어다 쓰면서 버티다 안 되니까 이젠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정말 본인들 임기에만 어떻게 해서든 안 터지고 버티자, 그런 마인드고요. 결국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럴까요?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지금 환율도 한번 보면 고공행진하고 있으면서 환투기 세력들이 이제 얼마에서 팔고 얼마에서 사는지 다 압니다.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을 다 끌었으면서 1,450원에서 1,480원 부근, 이 부근에서 개입해서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1,400원 부근 가면 환율이 튀어오른다는 걸 압니다. 환세력들만 돈을 엄청 벌고 있고요. 환세력과 정부가 결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렛츠고! 올해 1분기 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합니다. 정부도 전세대출 잔액 기준이 200조를 돌파하면서 이제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보증 한도도 차등을 둘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증 한도를 줄이게 되면 전세대출 규모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전세가가 시간을 두고 내려가면 매매가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생기겠죠. 또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집 구하려는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에 보증을 받고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실행해줬습니다. 이때까지 허그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원래 5억이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가능했으니까 4억이 가능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최대 4억까지고 지방은 3억 2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10% 정도 줄어들었으니 전세금이 70%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럼 4억이 대출 가능한 게 아니라 3억 5천이 대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대출 한도 축소되는 것에 더불어서 이제 은행들은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높일 수 있고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져갑니다. 그럼 전세가 보통 2년마다 갱신하는데 80%에서 70%로 줄어들어서 결국 차액 10%는 내가 은행에 바로 상환해야 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 바로 상환하게 된다면 여기로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현재 내수 경기, 수출 둔화,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들 투자도 감소,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마당에 없는 살림에 목돈까지 마련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을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상위 10%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 은행 빚입니다. 이제 전세를 구할 때 내가 현금이 더 있어야 되고요. 그럼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출 안 하던 월세라는 지출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들 거고요. 내수 소비는 더 침체되고 기업들 매출 줄어들고 인원 삭감하고 그럼 또 소비 줄이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결국 주거 불안정 심리도 상승하면서 시장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요. 그럼 전세가가 매매가 역시 끌어당기겠죠. 현재 경매 매물도 넘치고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9만 건에 육박하고 돌파하는 와중에 이제 전세가도 내려가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정부 핑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까지 전세대출 DSR 무기한 연기한 것도, 그리고 전세대출 조이기를 잘 안 해왔던 이유도 전세입자들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했는데요. 또한 전세 보증보험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집값 상승을 자극하게 되고요. 연쇄적인 상승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갭 투자를 통해서 구매하기가 더 수월해지면서 매매 수요도 늘어나서 매매가 인상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맞는 말이고요. 전세 보증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되고 결국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되니까요.
지금 사실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디딤돌 대출 제한부터 시작해서 왜 뭐든지 풀어줄 때는 부자들 위해서 다 풀어주고 좋을 때는 서민들부터 옥죄기 시작하는지 그게 가장 답답합니다. 이제는 나라 경제가 위험하고 계엄령으로 인해 길어지는 정치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정부 핑계대면서 나라 위하는 척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세계 기준인 미국과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한미 금리차 벌리고 환율 급등하게 하고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고 국민연금 다 끌어쓰고 건설사들 살리고 국민들 세금 녹이고 경제 다 말아먹은 게 현 정치인들, 본인들 밥그릇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포장하면서 서민들부터 패고 있습니다. 현재 허그의 변제액이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수직 급등한 게 정말 이례적인데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허그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작년 24년 기준으로 4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3조 원, 4조 원대로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는 2021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는데 이때 맺어진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게 되자 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요. 결국 연끌로 부동산 샀다가 자멸한 경우고요. 이렇게 연끌 부추긴 것도 정부입니다. 온통 뉴스에서 집값 고공행진, 집 투자로 자산을 급격하게 늘린 사람들만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변제액도 계속 늘어나면 우리 세금이 또 녹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침체된 건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돈들이 투자되고요. 연끌한 투자자들 또 구제하고 현 정치인들 본인들 임기 끝나기 전까지 집값 부양하고요. 그리고 부자들 주머니 속으로 돈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의 병폐입니다. 답답한 현실이긴 한데 이런 걸 또 체크해서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